캐드 장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수도장치 부품 3번이죠. 3번 커버 번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버에 이제 기아공차 중에 가공자 입장의 기아공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복사해야겠죠. 자, 제가 이제 가공자 입장 하는데, 이거 이제 지워야겠죠. 이거는 이제 가공자 입장은 다른 거니까. 지울게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 가공작업자 입장으로 이제 보려고 하면 이제 가공의 단계를 저희가 차례차례 밟아가야죠. 근데 이제 이게 주물로 된 커버냐, 아니면 이제 가공으로, 순수하게 가공으로 된 있는 커버냐에 따라서 요 단계는 달라져요. 근데 지금 할 거는, 저는 이거를 가공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순수 가공품으로 봤을 때의 이제 가공 작업자 기준의 기아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버의 이제 주물 형태, 주물 형태를 통한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 나갈 건데, 그때 이제 주물 형태의 커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소재가 필요하죠. 가공 전 최초의 원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직경은 얘보다 살짝 클 겁니다. 그래서 무브 저는 0.5 정도 큰 걸 할게요. 0.5. 그러니까 직경으로는 1mm가 클 거예요. 이게 50인데 51mm짜리 직경을 가진 원소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무브 여기서 0.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공 여유도 0.5 줄게요. 0.5. 여기도 가공 여유를 0.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의 원소재는 아이고 취소. 제가 키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렉탱을 입력한다는 걸 다른 걸 입력했나 봐요. 이렇게 되고 얘를 뺄게요. 옆으로. 중심선은 있어야겠죠. (2mm) 툭툭. 얘는 중심선으로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원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10mm) 이를 붙여서 최초에 준비한 원소재는 직경이 51이고 그리고 길이가 13인 원 기둥이다. 그렇죠? 봉이라고 그래야겠죠. 원형 봉의 형태의 소재를 준비할 거다. 최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물려요? 당연히 선반에 물리겠죠. 이제 요 끝에 요 파지는 깊이가 4.5 정도 파져야 되니까 최소한 이제 소재를 물어주는 이제 주축은 일단 요 4.5는 피해줘야 돼요. 그쵸? 4.5는 피해줘야 되고, 왜냐면 여기까지 깊이로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딱 맞춰서 하면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가공술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대략 2mm? 2mm 정도 더. 거의 한 절반 정도 무는 거죠. 절반 정도 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릴게요. 이제 이걸 물어주는 척은 대충 이렇게 사각으로. 그래서 이제 3조, 4조, 일반적으로 4조를 많이 쓰겠죠. 4조로 돼 있는 이제 선반의 주축에 이렇게 물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주축의 중심축은 이제 얘랑 동일하게 될 거고,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가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공은 이제 어디를 가공할 거냐?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제 선반의 주축을 이렇게 물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이 51파이. 얘가 결국은 이제 처음 가공되려는 소재의 포지셔닝을 누가 잡았어요? 선반의 주축이 잡았죠. 얘의 뭐예요? 중심축이
데이텀이 된다. 그래서 가공 기준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데이텀은 실제로는 여긴 존재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요 외경도 가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존재 안 하던 원소재의 외경이 첫 번째 first 데이텀이 된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뭘 가공할 거냐면 요 32. 그렇죠? 요 직경을 가공을 해줄 거예요. 직경을 가공을 하는데 일단은 파지는 깊이는 4.5죠. 4.5. 그래서 곱셈 16. 되겠죠? 땅땅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익스플로드로 깨야겠네요. 익스플로드로 깨고 옵셋 자 4.5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트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T 정리하면 아이고 요거 기준으로 요 바깥도 잘라줘야지 T 요거랑 요거 기준으로 모서리 2는 2 연장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MA 요건 다 이제 외형선으로 바꿔줄게요. 외형선으로 헷갈리지 않게. 요것도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가공을 하겠죠. 원래 있던 요 소재에서 이렇게 여기를 가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10mm) MA 파일을 붙여주고 여기 32는 뭐예요? H6였죠. H 소문자 H6 32파이에 H6 32파이에 H6까지 여기 제가 이제 기하공차를 기입을 했던 얘기는 이면은 뭐예요? 정사까지 했던 얘기예요. 정사. 그러면 이면은 아직 가공 안 했죠. 이면 아직 가공 안 했어요. 그리고 이면은 가공을 했는데 여긴 정삭이 아니에요. 황삭이.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정삭이 들어간 건 여기까지 정삭이 들어갔습니다. 정삭. 정밀하게 가공이 끝난 부분, 표면 거칠기까지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여기 표면 거칠기는 X까지 맞춰서 가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공된 깊이는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요 뒤에 공차 안 적습니다. 왜 안 적냐? 지금 정삭이 된 게 아니죠. 여기 더 깔 거예요. 더 깔면 4.5보다 더 많이 까이는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도 더 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직경을 가공할 때는 이면은 정삭,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가공을 하지만 이면은 아직 이면이 가공돼야 이면으로부터 공차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태는 뭐가 되냐면 요 제2에 대해서 얘는 뭐예요? 동축 또는 동심. 그렇죠? 근데 이제 선반이라고 했으니까 선반에서 뭐가 틀어질 일은 없다? 축이 틀어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축, 동심은 무슨 공차예요? 위치 공차잖아요. 위치 공차는 뭘 갖고 있어요? 위치도와 자세도를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LEAD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5mm 정도 이렇게 아이고 ESC를 눌러버렸네. LEAD 자, 여기서 요만큼 올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5mm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주석에서 엔터 그 다음에 옵션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뭘 해준다? 동심 또는 동축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동심으로 봐도 된다. 동축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좀 동축으로 봐야 되는데 왜? 선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파이가 들어가야지.
파이가 들어가고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32파이의 H6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땅땅땅 32면 30에서 50 사이 그리고 H6니까 그렇죠? H6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H6보다 작은 거는 H6니까 IT 5급 바이겠네요. 그래서 32에서 50에서 IT 5급이면 11. 그렇죠? 그러면 0.011.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데이텀 제기에 대해서. 여기는 기하공차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가공돼야 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 32파의 중심 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리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하고 다른 게 뭐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기입했던 거 요거하고 다른 거는 저쪽에 대한 게 이건데 25파에 대해 0.009인데 그렇죠? 공차값도 좀 커요. 허용되는 공차값도 좀 크고 이렇게 됩니다. 가공할 때 이게 좀 달라지죠. 가공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이쪽은 가공을 안 했어요. 이게 큰 거는 지금 이게 이제 값이 큰 거는 데이텀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이 작은 거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얘하고 이제 여기 앞으로 뚫릴 애하고 관계예요. 그게 파이널로 맞으면 되는 거죠. 파이널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끼워 맞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외부 외경하고의 이제 기하공차 관계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일반 공차로 들어가 상관없는 거예요. 즉 H6 정도의 어차피 가공되면 H6 정도의 공차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6급 안에 IT 6급 안에 공차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32에서 50 사이에 16 그럼 0.016 거기에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만 가공되면 된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기하공차를 기입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외경하고 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외경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밀한 기하공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일반 공차로 끝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가공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요? 어딜 가공을 해요? 이걸 가공하고 나면 이제 앞에서 가공 안 했던 이제 이면을 가공을 합니다. 측면을. 왜 이렇게 가공을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측면을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4.5파이를 파고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면을 먼저 가공하면 정삭량이 늘어나요. 정삭이 속도가 느린 가공이잖아요.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 속도를 느리게 가공하는 건데 만약에 측면, 이 상태에서 측면을 먼저 가공을 한다 그러면 측면의 정삭량이 이만큼이고 여기를 이렇게 먼저 32파이로 가공한 다음에 나중에 정삭을 하게 되면 정삭 가공량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줄잖아. 요만큼을 정삭 가공을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이제 엄밀히 가공으로 따지면 가공에서 이제 그 공수로 따지면 이제 이 직경을 먼저 가공을 하고 이면을 정삭을 치는 게 더 유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면을 나중에 가공을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안쪽으로 실제 이제 제가 가공 여유를 0.5를 줬으니까 이제 0.5를 가공한다. 저는 이제 제가 가공 여유를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가공에서는 꼭 0.5를 가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 갖고 온 소재 이쪽이 상태가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첫 원소재의 상태의 표면 자체는 안 좋을 텐데 그 상태 안 좋은 표면을 날릴 정도, 날려버릴 정도로만 가공하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0.1mm로 날리는 게 끝난다 라고 하면 0.1mm 가공하셔도 되고 0.2mm로 가공이 끝나다 그러면 0.2mm만 가공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준 가공 용어보다 좀 더 이제 더 많이 가공해야지만 그 표면이 날아간다 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재를 그렇게 가공 여유를 많이 주지 않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여유를 어느 정도 줄 거냐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소재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표면 상태가 너무 심하게 안 좋다라고 하면 보관해온 소재에
그렇다고 하면 가공률을 좀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0.5를 줬고, 만약에 가공률을 이제 작업자가 내가 얼마를 줬다라고 본인이 이제 기준을 잡았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만큼 가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건 이제 가공 작업자의 판단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가공은 여기서 요만큼. 이걸 카피로 하는 게 낫겠네. 0.5만큼. 이건 가공 전 형상이니까 일단은 가상선으로 남겨볼게요. 요렇게 요만큼을 날린다. 그래서 이 측면을 날린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공 깊이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여기에 이제 공차는 없을 거예요. 뭐 정밀한 공차는 안 들어가고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대략적으로 0.5 사이. 0.5보다는 이제 작게 가공을 하겠죠. 작게. 그래서 표면에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가공을 한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면은 기하공차가 이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뭐 직각으로, 그렇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직각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직각의 정도가 이제 정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공차 범주에 들어오면 되느냐. 근데 일반 공차 범주에 들어오면 되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얇은 부분이 될 거고, 그렇죠? 얇은 부분이 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전체 두께도 이제 공차가 전혀 없죠. 그냥 일반 공차로 돼 있으니까 저 전체 두께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는 저 면이 기울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반 공차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기울어졌다. 뭐 한쪽 끝이 그 공차의 범주를 벗어난다. 일반 공차의 거리 공차를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하 공차를 따지기 전에 뭐예요? 치수불이에요. 치수 공차가 불량이 나는 거죠. 수치불이에요. 치수불. 그래서 형상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불량이 나는 거고, 그 형상 내에서는 저면이 뭐 이렇게 기울어지든 저렇게 기울어지든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하고 나서 요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날라가야겠죠. 이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면도 아직 정삭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면도 아직 정삭이 아니에요. 황삭이에요. 그리고 방금 여기를 깠기 때문에 여기가 4.5가 아니라 얼마 나와요? 0.5를 깠기 때문에 4mm가 나오죠. 그럼 이제 0.5 구간에서 저기를 뭘 쳐요? 정삭을 쳐야죠. 이면을 정삭을 치게 된다. 이제 옵셋 0.5. 여기를 제가 외형선으로 안 바꿨네요. 여기를 요거 다 바꿔줄게요. 이렇게 정삭을 치게 되고, 자, 여기는 가공천 형상이니까 가상선으로 이렇게 둘 거고, F2M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겠죠. 정삭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0.5mm 날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 0.5mm를 날린다가 아니라 이때 맞추는 건 이걸 0.5mm만큼 까겠습니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춰야죠. 여기서 4.5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4.5면 안 돼요. 4.5에서 속성복사로 할게요. 속성복사로 그냥 편하게. MA 속성복사로 이렇게 4.5에 마이너스 0.1. 그래서 요 면이 결정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J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뽑을까요?
J 다음에 JJK. 아이고, 여기다 붙였네. 여기다 붙여야 되나? 죄송해요. 약간 더 내려줘야겠네.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데이텀 K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위치는 K를 기준으로 위치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하적인 부분일 필요는 없고, 그냥 치수 공차로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 데이텀을 안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은 여기에요. 여길 기준으로 이 공차 범위를 맞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얘의 자세.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 자세는 뭐? J에 대해서, 데이텀 J, 요 축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직각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석 엔터, 옵션에서 엔터, 공차 T. 여기서 직각을 맞춘다. 직각. 자, 공차 값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단 정밀하게 맞출 거니까, 네, 공차 값은 이제 0.05로 갈게요. 데이텀 누구에 대해서 J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왔어요. 가공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정리가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데이텀이 없어요. 이 데이텀이 없죠. 네. 저 데이텀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공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뭐 다른 지금 우리 이제 앞에서 데이텀 기입한 거는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가공하는 거 얘를 직각도 지금 얘에 대해서 얘가 직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가공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공을 못해요. 얘에 대해서 얘의 직각을 가공을 할 수 있지.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32파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쪼로 문 상태에서 여기를 여기가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니까 가공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면을 직각을 맞추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 이면을 직각을 맞추는 그런 행위 자체는 애당초 저 데이텀 A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기구적으로 관점에서 기입된 요 데이텀 상황으로는 가공에선 도저히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저렇게 가공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보면 가공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딱 보면은 씨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구적인 입장과 가공적인 입장의 이제 개용차의 차이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가공자는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상황에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하공차를 맞추려면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렇게 가공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면은 요 데이텀에 대해서 직각을 갖게 된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여기서 얘하고는 뭐예요? 동축이니까, 기본적으로 동축이니까, 자세적으로 봤을 때 동축이니까, 그쵸? 뭐예요? 직각이, 서로 평행한 게 되는 거죠. 얘하고는 무조건 평행이에요. 선반의 특징이 이제 저 자세가 틀어질 리는 없다 그랬잖아. 물론 이제 동축의 위치. 동축에서 갖고 있는 위치도는 틀어질 수 있어요. 선반가공에서. 위치는 틀어질 수 있지만 자세는 틀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51파이와 32파이는 뭐예요? 평행은 안 틀어지는 거예요. 평행인 건 안 틀어지는데. 그러면은, 자, 51파이, 32가 평행해. 그리고 51파이와, 여기 이제 측면. 요 측면은 직각이야. 그럼 뭐예요? 결국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요 32파이와 얘도 뭐예요? 직각을 이룬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기입한 이 개념과 다르게 작성을 한다고 해도, 다른 기준으로 작업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같은 값이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작업자는 이렇게 가공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관점인지 이해하겠나요?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공차라는 건 누적 공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단계를 생각하면 초하경우는 누적 공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정한 이 값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정한 저 공짜 값을. 그럼 문제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잡아내는 게 누구예요? 측정 작업자죠. 그래서 가공 작업자가 저렇게 노력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우회를 해가지고 설계자의 기준을 가공자의 기준으로 바꿔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설계자 입장에 부합을 했느냐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QC. 바로 측정 작업자. 그렇기 때문에 QC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공 작업자의 데이터, 기하공차와 설계자의 기하공차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걸 우리가 한다. 검사라는 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요 내부죠, 내부. 내부 가공. 내부 가공인데, 여기서 이제 요쪽은 어차피 가공이 안 돼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은 가공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가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주축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막고 있잖아요, 주축이. 막고 있으니까 이쪽은 가공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가공되는 건 뭐냐? 요 17파이. 가공 가능하죠. 그 다음에 28파이. 가공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뭐 실제 조립했을 때도 여유가 상당히 있고 솔직히 동축이 안 나와도 동축이 살짝 일반 공차 범주 그러니까 아예 동축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일반 공차 범주에서 안 나오면 얘가 여기 닿기는 하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틈새 자체도 직경적으로 얼마예요? 거의 이제 1mm가 차이 나는데 우리 일반 공차가 1mm를 넘어서진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건축도 아니고 가공의 일반 공차가 1mm를 넘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처음 가공 들어가는 게 요 다음 단계로 여기 있는 요 17파이 이걸 그냥 뚫어버리겠죠. 완전히 관통으로 뻥 뚫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 17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뚫겠죠. 지금 이제 요건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가공되는 건 이거겠죠. 요것도 이제는 없을게요. 요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이제 드릴을 갖고 와서 물론 17파이짜리 드릴을 갖고 와서 뻥 뚫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표면의 정밀도 일반 공차 범주를 생각을 하고 거칠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드릴로 뚫어도 상관없긴 하겠구나. 여기는 이제 공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공차니까 일반 공차하고 표면 거칠기도 W죠. 막가공 수준이고. 그러니까 드릴로 그냥 17파이 뻥 뚫어버리든가 아니면 이제 작은 직경 대략 한 10파이 아니면은 17이니까는 약간 보링 여유를 남긴다고 하면은 16파이 정도로 이제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보링 툴 갖고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17파이로 맞추던가 정삭을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어쨌든 이 다음 단계 작업해야 되는 건 요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굳이 기하공차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텀은 여전히 이거죠. 51파의 중심 축선이 여전히 데이텀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17파이가 뭐가 나와요? 동심 또는 동축이 나오게 가공을 한다. 라는 개념이 되는데 단지 그 기하공차의 값이 우리가 정밀할 수준까지는 필요 없다. 일반 공차 수준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공차 값을 굳이 기입할 필요는 없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입 안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17파이를 가공했으면 다음에 뭐 해요? 아이고, 여기를 지우는 게 아니죠. 여기를 지워야지. 다음에 이제 이거 가공해야죠. 요거 제가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이렇게 요거 가공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B3으로. MA 파이 붙여주고. 그렇죠? 다 일반공차잖아. 다 일반공차. 일반공차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요 부분, 이 부분 굳이 저렇게 가공하려면 힘든데.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캠이 이제 거의 캠을 사용을 하니까 캠에서 저 둥근 거 가공하는 게 저게 사람이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작업할 때는 이제 상당히 번거로운데 캠이면 뭐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이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렇게 옛날처럼 사람이 수작업할 때처럼 그렇게 가공이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진 않죠. 그냥 지구를 그냥 뻥 뚫어버리면 되는 건데 굳이 저렇게 돌려가면서 돌려깎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공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 모든 표면은 다 W여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한 기아공차도 마찬가지로 누가 데이텀이 된다, J가 데이텀이 된다. 하지만 기아공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일반공차 범주에서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못따기는 당연히 줘야겠죠. 못따기 지금 안 주고 왔네. 당연히 줘야 되는데 못따기는 이제 어느 단계에서 주느냐 이건 작업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가공하고 얘에서 요 가운데 구멍 뚫기 전에 못따기를 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뚫고 나서 요거까지 가공하고 나서 못따기를 파이널로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으로 못따기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못따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집어야 되거든. 소재를. 이 소재를 뒤집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이쪽 방향에서 가공할 건 가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못따기 1 그래서 나중에 M 트림은 트림 자르기로 못따기 가공을 하겠죠. 못따기가. 그리고 여기 이제 굳이 기입하면 못따기 가공한다고 이제 굳이 도면에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 LE를 쌓이죠. C1 이제 여기까지 못따기 가공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요 못따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이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척에서 문 거를 이제 풀어야죠. 풀고 소재만 갖고 올게요. 소재만 갖고 와서 얘를 돌려서 물어야죠. 어디를? 여기를. 그렇죠? 이제 여기를 물어줘야죠. 자, 여기를 딱 무는 순간 비로소 이제 뭐가 돼요? 이거 또 대문자 썼다. 32파이의 H6가 데이텀이 되는 거죠. 선생님 데이텀을 K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K를 안 바꾸는 게 결국 이 J는 어떻게 돼요? 이 순간에 이 다음 돌려 물고 그 다음 작업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K는 저 기존에 썼던 이 J는 사라져요. 왜? 이 외경을 가공을 칠 겁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거 외경을 먼저 칠 거냐 측면을 먼저 날릴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을 만약에 먼저 날린다. 왜냐면 이게 외경을 먼저 가공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어디가 뭐 정상량이 줄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좀 제가 붙여댔는데 원래는 좀 붙여대면 안 좋겠죠. 왜냐면 요 외경을 다 가공을 하려면 한 1mm라도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1mm라도 떨어져 있는 거. 왜냐면 날 끝이 요 잡고 있는 척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가공하려면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쪽 살이 너무 작죠. 작아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걱정이 되는 경우는 이제 요 툴을 요 잡아주는 척을 요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쪽에 내경척을 같이 구비하고 있는 척이 있거든요. 그거 두께가 요 내경척 두께가 요 잡아주는 두께가 9.5니까 요거보다 좀 작게 되는 이제 내경척을 갖고 있는 거. 이제 요런 거 대략적으로 하면은 여기 딱 붙여주고 척을 이런 척인 걸 쓰면 돼요. 대략적으로 여기는 한 6mm 정도로 할까요? 내경척이 이렇게 있다. 여기 요 중앙에다 할게요. 중앙에. 살이 너무 얇은가? 상황을 봐서 약간 키워줄까요? 한 2mm? 요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단이 있는 척으로 물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딱 붙여도 이면을 딱 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요 면을 먼저 가공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이제 요 측면을 먼저 가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측면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이거죠. 기준거리 12. 그러면 이제 요 거리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예요? 여기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여기 12.5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12가 나오게 맞춰야 된다. 그렇죠? 거리를 이제 옵셋 뭐 0.5. 지금 0.5라고 하는데 일단 무조건 0.5를 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서서 이 부분이 가공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세컨더리 데이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텀에서 저기를 기준으로 이면까지의 위치도는 이제 12의 일반공차 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죠. 12의 일반공차 범위. 무조건 0.5를 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저기는 이제 가공 전 형상이니까 가상선으로 표현을 하고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맞춰가지고 가공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요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무조건 가공을 합니다. 이게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단에서 요 끝을 가공했을 때 얼마를 가공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공차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온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이 12의 일반 공차의 범위가 되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면의 자세 자체는 이제부터 어떻게 나와요? 이 J가 사용하고 있는 중심 축선에 대해서 어떻게 직각이 되고 가공이 된다. 면의 자세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 바깥면의 자세도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끝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하 공차를 기입을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외경 가공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외경 가공은 마찬가지. 날라가고 옵셋 0.5.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외경을 가공을 할 거야,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MA 선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경을 맞출 수 있게.
50으로. 그렇죠? 직경 50이 될 때까지 가공을 하는 겁니다. 50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50에 대한 이제 기형차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J가 데이터. 그렇죠? J, 요 32파이의 유도형체인 중심 축선이 데이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는 동심 또는 동축도. 그렇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단지 그 값이 정밀할 필요는 없다. 일반 공차. 그리고 이제 이 50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춤 공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끼워 맞춤 공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50파이라는 직경이 가지고, 저 치수가 가지고 있는 가공의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공이 된다. 여기까지 가공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가공을 해줘요? 이제 요걸 가공을 해주는 거죠. 요거 가공, 요거 가공, 그쵸? 뭐 깊이에 대한 건 이제 일반 공차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치? 그리고 이제 요 못따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반 공차니까 굳이 별도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쵸? 단지 이제 직경에 대한 공차만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저 직경에 대한 공차를 얘기하면 이제 가공 쪽의 기하공차도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12는 빼버려야 되는 거. 여기서 50 가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날릴게요.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는 7.6이었으니까 옵셋 7.6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직경은 25였죠. 25에 H8 옵셋 12점 그렇죠? 되는 거고, MA F 트림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가공이 되면서 여기 못 깎기는 FR 0.5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건 어차피 여기에 못 깎기는 어차피 가공할 때 가공 툴의 날 끝에 있는 그 라운딩으로 결정이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고 밀어 여기 이제 원형으로 가공이 되니까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가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공되는 게 깊이는 이제 7.6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고, 직경은 H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기형차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J에 대한 직각인데, 그게 이제 일반 공차 범주면 될 것 같다. 아무리 실링이라지만 저희가 꼭 정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설계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아니야, 실링이니까는 정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직각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넣었지만 이 부분에 직각을 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맞죠. 실링이니까, 실링되는 부분의 면이니까 직각이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분이 원칙적인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저 부분이 꼭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걸 더 선호를 해요. 저기에 기형차가 빠지면 비용적으로 더 절감이 되거든요. 가공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절감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습성 자체가 이제 저기에다 굳이 넣지 않는 직각도를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다 이제 기형차를 직각도를 넣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만든 행위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게, 여기서 공차가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가공할 때 여기가 일반 공차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중에 이제 가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준 다음에, 여기를 가공할 때,
이 순간에 뭐예요? 이 순간에 얘가 얘에 대해서 뭐가 맞춰주면 돼요? 기하공차가 맞춰주면 돼요. 동심동축. 그쵸? 네, 그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공 단계에서 거쳐서 엉뚱한 가공 단계를 거쳐가지고 왔지만 최종에 가서 얘하고 얘의 동축성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준, 얘를 기준으로 지금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죠. 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LEAD.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한 5mm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엔터, 주석에서 엔터, 옵션에서 엔터, 여기서 공차 T.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서 동심도 또는 동축도. 자, 여기서 파이 붙여주고 공차 값은 25에 H8. 25니까 직경 25. 18에 30 그리고 H8이니까 이제 6, 9, 13 21이 나와도 되죠. 0.021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0.009였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IQ 5급 가지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5급까지 하면 이제 얘보다 작은 거니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H8보다 작다라는 기준이면 IT 7급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설계자가 도면에다 이렇게 적었다면 얘를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가공 작업자도 여기 0.009로 할 텐데 저 0.009로 한 거는 이제 제가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무조건 IT 5급을 쓰는 거를 그대로 한 거를 요 다음 영상에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H8이면 이렇게 된다. 7급을 써도 된다. H8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장비의 정밀도를 가지고 좀 따져야 돼요.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정밀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오일실 부분이잖아요. 오일실이 닿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센터링이 아주 정밀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오일실 닿는 부분이 정밀하면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면 저게 정밀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이게 이제 동심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축이 오일실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쪽에 편마모가 심해져요. 그쪽에 편마모가 심해질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얘가 회전 운동이잖아요. 오일실을 사용을 할 때 그 축 방향의 운동이면 편마모가 심해지는데 회전 운동이면 계속 닿는 부분, 한쪽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마모가 일어날 확률도 줄어들어요. 근데 회전 운전으로 사용하는 오일실 같은 경우는 그 편마모 걱정도 별로 없거든요. 계속 회전해서 닿는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이제 한쪽으로 편마모가 발생되면 이제 누름량이 많아지거든요. 누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오일실의 마모가 좀 빨라진다라는 건 있어요. 아무리 회전 운동이라 그래도. 그러면 이제 동심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오일실이 덜 파손된다. 그러니까 오일실의 내구성이 좀 더 오래 이제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오랫동안 오일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이게 이제 IT 7급이냐 5급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오일실의 내구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H8보다 그냥 낮은 단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실무에서는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반 공차 범주에 들어와도 게임 끝난다. 상관없다. 실무에서는. 안 줘요. 네.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시대 기능사에서까지 너무 실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필요한 부분에 줄도 알아야지. 이 부분이 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갖고 있는 그 기하공차를 주는 기준이란 그런 것들은 실무 관점에서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주고 너무 빡빡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능사는 어찌 보면 이제 이론에 가깝게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는 경제적인 요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게 아니면 생략하고 넘어가자. 상관없다.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무 가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뭐예요? 못따기 해주면 되겠죠. 못따기 해주고 이제 요 바깥에 못따기 그거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카운터보 나사 부분 요거 가공해주면 되고 어차피 그 부분은 이제 기어공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정밀하게 다루진 않을게. 정밀하게 다루진 않을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이거를 정리를 총합해서 이제 여기다가 기어공차를 붙여보자고 한다면 처음에 있던 요 J라는 거, 이거, 요쪽에 있었던, 외경, 소재, 원소재를 갖고 있었던 J라는 거는 여기다 기입할 수가 없죠. 왜냐면 51파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표면이 가공돼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데이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텀이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살아남는다. 가 되는 거고. 그쵸? 네, 이렇게 살아남는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요 직각도. 직각도는, 바깥의 외경에 대한 건데, 이게 날라갔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뭘 따진다? 얘랑 얘가 뭐였다? 동심. 그리고 자세적으로는 동축, 즉, 평행했었다. 즉, 얘가 가지고 있던 중심축과 얘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이 평행하다. 평행한 것과 얘하고 얘가 직각이니, 그럼 얘랑 평행한 얘하고 얘도 뭐다? 직각이다. 라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싸우지 않게. 저까지 잡히래. 얘만 잡아서 옮기면 안 따라올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얘랑 맞아진 거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이제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얘랑 맞아진다. 단지 이제 완전하게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을 한다? 누적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살짝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틀어진 게 여기서 요구했던 이 범주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저 범주를 벗어났느냐. 그걸 이제 어디서 확인한다? 측정 작업자가 검사에서 확인을 한다.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가공 작업자의 기하공차와 설계자, 기구적인 입장의 기하공차가 발생되는 그 차이에서 벗어나는 오차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다? 측정 작업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제 가공 작업이 정상적으로 됐느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공차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요거다. 그렇죠. 여기 요것도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 AD. 이쪽으로 5mm. 그 다음에 주석 엔터, 옵션 엔터. 자, 공차 T. 자, 여기서 동심. 파이. 자, 여기는 0.021로 했죠. 제가 0.021. 데이터 누구에 대해서? J에 대해서. 얘는 실제적으로 J에 대해서 가공이 됐어요. 그렇죠? 얘는 오차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값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0.021, 저라면 0.021을 작성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서 갖고 온 거를 수정을 안 했을 뿐이지. 안 하고 냅뒀을 뿐이지. 어차피 이제 0.009면 얘보다 작으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수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뭐다? 가공자 입장에 기하공차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공작업자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측정작업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택하는 답은 저는 측정작업자 입장을 택해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측정작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측정작업자가 설계작업자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 괜찮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측정작업자, 이 커버의 측정작업자 답들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부 강사님들이 반발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 조립되는데 기구적인 입장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립되는데, 여기서부터 조립되는데 데이텀이 이거여야 되고. 선생님, 근데 그걸 그대로 측정을 하려면 측정이 되나요? 제가 물으면 이제 말이 없어, 진짜.
특징 사항들을 딱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 실제 도면에서 이제 기구 작업자가 측정 작업자 입장을 생각을 해서 기하 공차를 기입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조금만 좀 배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측정 작업자 입장으로 기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게 이런 거죠. 본체에서 여기를 직각도로 안 하고 흔들림으로 표기한 거. 그리고 이게 온흔들림이 아닌 원주 흔들림으로 표기한 거. 원래 직각을 얘기하려면 축에 대한 직각을 얘기하려면 항상 TS 기구에서 정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온흔들림이에요. 근데 원주 흔들림으로 간략화 시켜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측면이 밀링으로 가공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주 흔들림으로 측정해도 충분히 직각도를 판별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걸 이제 측정자한테 반영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다 여기 직각도로 입력을 하지 저처럼 이제 저걸 원주 흔들림으로 입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중에 있는 답 중에 이거를 원주 흔들림으로 저렇게 기입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는 이렇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